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영상 좀 촬영하고 있는데 26,000원 부근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반도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영상에다가 제일 중요한 구간 21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분봉 흐름이 앞전에 하락하던 흐름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낙폭이 강하게 나왔던 이런 구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낙폭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예단하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27,000원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27,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두 차례 정도 맞고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내용의 호재가 나오면서 이거를 뚫어 올리고 순식간에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낙폭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서서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가중바닥을 찍어 놓고 잘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반등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낙폭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낙폭을 좁혀놓고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겠지만, 이동평균선 21선을 깼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봉상 보시면 제주반도체 지금 21선 부근, 딱 말씀드린 21선 부근에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21선을 한번 깬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큰 상승이 있었던, 이때 외국인이 좀 사서 큰 상승이 있었던 19일날 요 캔들의 상단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이 구간이 뭐랑 겹쳐 있어요? 21선과 겹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임원이 좀 자꾸 팔고 있어요. 제주반도체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서 얼마를 매도했죠? 17,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얼마에 26,000원 정도에 매도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17,000주 곱하기 26,000원 해보시면 17,000주 곱하기 26,000원 4억 4천만 원 정도거든요. 여러분들 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시드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4억 4천만 원 이상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무슨 세력이 이탈하고 임원이 매도해서 엄청난 악재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이 지금 단타치고 또 나가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이랑 전전날 물량이라고 하면 손절이죠. 12만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면 손절이고, 요런 흐름을 좀 여러 번 관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떨어질 때도 계속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가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3만 주 요거 들어온 거 큰 물량 아니다, 큰 의미 없다라고 제가 좀 아침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심하게 낙폭이 발생하는 주식에 대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넣도록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지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행동하는지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투심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 이 투심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차트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막 주문을 넣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량으로 60만 주, 90만 주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차트가 우상향하는 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게 보이실 텐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낙폭을 좁힐 때 2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최소한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다져야지만이, 깬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타줘야지만이 우리가 요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앞전에 에코프로 차트에서도 수차례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시면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차트가 여기 이 구간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이랑 11선 안 깨고 상승하다가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로는 크게 조정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한 번씩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21선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다음에 그 21선을 한번 무너뜨리면서 이 구간에서 MSCI 편입이 불발됐고 이게 8월로 연기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가 낙폭을 점점 줄이면서 21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니까 슈팅이 나오고, 앞전에 요 매물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그렸다가 슈팅으로 갔죠. 제가 요 MSCI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MSCI가 호재잖아요, 여러분. 호재. 보시면 이게 그러면 8월로 연기됐으니까 8월 이후로가 주가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MSCI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인데 요 MSCI에 편입된다라고 하면은 외국계 펀드들의 패시브 자금이 좀 쏟아져 들어오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펀드들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8월이 가장 주가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료 소멸로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MSCI 편입됐으니까 뭐 이러면서 MSCI 얘기가 나오면서 패시브 자금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키워드는 뭐다? 선반영. 첫 번째로는 선반영이고 두 번째로는 뉴스에 현혹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차트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뉴스는 고점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력이 설거지를 하려면 고점에서 좋은 내용의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더 간다, 얼마 간다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해놓고 본인들은 이 구간에서 엑시트하고 주가는 그 이후로 흘러내리게 되는. 세력은 뭉치고 개미는 흩어지죠, 여러분. 세력은 자기들끼리 자금 단합력이 있어서 뭉쳐서 주가를 올리고 같이 단체로 행동하는 반면에, 개미는 사람들마다 투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3%만 먹어도 만족, 나는 30% 먹어도 불만족,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돈이 개미들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개인들 돈이 훨씬 많은데 세력들은 단합력이 좋아서 주가를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량을 장악한 다음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뉴스를 믿으시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주반도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지금 제주반도체가 어쨌든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인꼬리 음봉이 한번 발생했고 그 이후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21선 부근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을 해줘야지만이 최소한 쌍봉이라도 찍고, 쌍봉 찍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쌍봉이라도 찍고 이렇게 빠지거나,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설거지 파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쌍봉을 찍는 척하고 여기서 물량 소화 한번 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윗구간 매물 때 한번 더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서 슈팅, 이렇게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특이점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6,600원 부근에서 특이점을 관찰해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우리가 항상 유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구간이 52주 신고가였는데 이거를 이때 갱신하고 나서 보통은 찔러주고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52주 신고가라고 무조건 야 이거 52주 신고가 뚫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손절매 대응을 하면서 지지 여부를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왜냐면은 보통 52주 신고가를 뚫어 올리고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 5일선. 급등주는 어차피 5일선을 타고 가고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진정한 대세 상승, 이런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주반도체가 제가 이렇게 뚫어 올리고 나서 11월 27일 날 뚫어 올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5일선을 지지하는 캔들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딱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은, 트레이더 K 유튜브 종목이라고 해서 이전에 타점 안내를 좀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제주반도체 7,280원 이하로 좀 매수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렸고, 52주 신고가 돌파 후 눌림자리 5일선 이탈 시 문자로 손절 대응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언제예요? 12월 4일. 12월 4일에 제가 제주반도체 얼마에 7,280원 이하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고, 요때가 지금 보시면 12월 4일인데 12월 4일 날 저가가 6,930원이었고 공가가 7,330원이었어요. 분봉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쳐놓은 구간이 7,280원 구간인데, 제가 오후 몇 시에 보내드렸다고 했죠? 오후 12시 6분에 제가 문자를 한번 안내 드렸고, 12시 6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12시 6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12시 6분이어서 제가 이때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한번 그 이하로 빠져서
이 구간에서는 다 체결이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체결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7,280원 구간에서 체결되고 나서 여기까지 좀 끌고 올라왔는데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가 하루에 2개씩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제주 반도체 관련 영상을 1개에서 2개 정도 올려드릴 텐데 한두 개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청하고 대응하는 거는 늦습니다, 여러분. 장중에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장 끝나고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를 한번 문자로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 타점도 아니면은 추가 매수 타점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분석 이어서 나가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텔이 좀 급락을 했죠. 인텔이 뭐 때문에 급락했나요?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했는데 인텔이 급락한 이유가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올해 24년도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선반영이 또 돼서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인데 조금 더 떨어졌죠. 보시다시피 어제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절매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에코프로처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돌파를 한 게 최근에 돌파를 좀 했어요. 최근에 돌파를 했는데 앞전까지의 슈팅 어떻게 보면 파동을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다음번 박스권까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갈 길이 이렇게 멀다라는 얘기고 가는 길에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지금 핫하죠. 뭐 때문에 핫하죠? 삼성전자가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를 출시를 했고 최고 매출을 찍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8년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이 이거를 보고 부랴부랴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해?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저전력 반도체의 대장주가 누구다? 지금 제주 반도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시가총액이 아직 1조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성급하게 매도를 했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세 상승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고점에서 따라 붙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불안에 시달리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큰 수익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이게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21선을 확 이탈하고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든지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어차피 계속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좀 보면서 종목들의 움직임,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메시지로 좀 보내드릴 건데 실시간 안내 좀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주라고 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주 반도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 시초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2월 1일 오늘 시초가 종목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오늘 약수익으로 본전에서 정리했습니다. 레이저셀은 제가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본전에서 정리한 이유가 일봉상 보시면 시원하게 갈만한 자리로는 보이지 않아요.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일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가는 케이스가 잘 드물죠, 여러분. 그래서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그냥 본전에서 정리를 했는데 좀 이따 제가 매도 내역으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이 크게 났죠. 지금 22% 정도 상승이 있는데 어제 제주은행 핫했고 하루 종일 계속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줬습니다. 보시면 시초가가 좀 뜨고 시작해서 몇 퍼센트로 시작했냐면 시초가가 8.59%로 시작을 했는데 한 4분 5분 정도 비리비리 하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제주은행을 제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 2월 1일 날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닉스가 300%로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좀 내보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닉스도 42,900원에 좀 매수를 진행했고 이렇게 이닉스 매수 체결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제주은행 보시다시피 시초가 종목 매도 안내 얼마예요? 5% 수익 구간입니다 하면서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자율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무조건 5%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2분의 1을 매도해놔야지만이 내가 심리에서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뇌 회로가 망가져 간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내가 한두 번씩 큰 수익과 큰 손실을 맛보게 되면은 어떻게 뇌가 바뀌어요? 도파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지게 되면 적은 수익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욕심이 점점 커지고 내가 예를 들면은 손실을 뭐 1,000만 원을 봤어요. 그럼 이걸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쌓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한 방에 복구하려고 무조건 그냥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번 사람도 마찬가지죠. 5만 원, 10만 원은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풀미수 풀신용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심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심리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분할 매도로 항상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5% 수익 구간에서 우리가 절반 매도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 대비하면 시초가가 8%에서 시작했고 지금 22%니까 14% 정도 수익으로 우리가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닉스는 이제 뭐 체결되셨을 거다. 그리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3% 수익 구간인데 일봉상 시원한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 구간에 정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은 VI까지 발동을 했고 제주은행 시초가 8% 대비 15% 수익 구간입니다. 힘 좋네요.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초가 종목이 좀 진행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를 한번 좀 보자면은 어제인 1월 31일 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1월 31일 날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한동훈 김포 서울 편입 재가동 특위위원장의 지상욱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김포 편입 관련주가 생각났죠. 김포 편입 관련주가 특이했던 점이 뭐예요? 보통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1등주가 호재가 나오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가서 예를 들면 24%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는 뭐 예를 들면 한 15%까지 딸려 올라오고 얘도 한 5%, 8% 정도 딸려 올라오는데 이 김포 편입 관련주가 특이했던 점은 순식간에 다들 상한가에 갔습니다. 뭐 1등만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됐던 게 아니라 한 3, 4개 가까운 종목이 다 상한가에 갔어요. 저는 참 보면서 특이한 테마라고 생각했던 게 김포에 부지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코아스가 대장이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코아스 매매를 했고 코아스만 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부터 어제 시가가 17% 뜨고 시작해서 고가가 바로 상한가까지 3분 만에 다이렉트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종목은 세 종목 익절하고 한 종목 손절을 했는데 짧게 마이너스 2% 정도로 손절을 했다. GST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 정도로 손절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YC캠 같은 경우는 쏘고 빠졌다. 제가 YC캠 같은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심리가 중요하고 절반을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어제 31일 YC캠 분봉 흐름을 보시면 시초가에 우리가 만약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타 놓고 슈팅이 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9% 정도 수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9% 수익일 때 내가 1,000만 원 사서 9% 수익이면 얼마예요? 90만 원 수익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벌었다는 말이에요. 트레이더 K가 그냥 안내해드린 시초가 종목으로.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버텼어요. 1,090만 원인데 현재 지금 평가 금액이 버텨가지고 1,000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90만 원 손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그래서 우리가 45만 원이라도 익절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만 원이 평가 금액이 뚝뚝 떨어져서 만약에 뭐 43만 원, 38만 원, 뭐 5만 원, 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쿨하게 보내줄 수 있다. 왜냐? 아까 45만 원 챙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도가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제 1월 31일 날 이렇게 좀 보내드렸다라는 얘기인데 실시간 대응방에서 대응 안내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제주 단타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실시간 대응방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단타는 필요 없고 제주 반도체 타점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제가 이 방 안내 드릴 거 없이 그냥 문자로만 대응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어지게 돼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